많이 다르게 생겼죠. 너무하십니다. 내라뇨.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 자리고요. 사실은 어, 뒤에 원장님이 들으시면 기분 안 좋아하실 건데 제 수업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원래는 항상 결국 목표는 홍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오늘은 수능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출까 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시기에 이제 수능 분석을 하는데 요 비슷한 컨셉의 설명회를 매년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수능을 매년 보고 있고 수능장 가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 즉시 은퇴를 하겠다. 나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수능을 5년 동안 매년 응시해서 가서 봤어요, 현장에서. 근데 지난 월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동안 누워 있느라 제가 6년 차 처음으로 좀 수능장에 못 갔다 왔는데 아이들은 한 명도 저한테 많이 아프셨어요 물은 친구 없고요. 쌤 수능 무서워서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근데 아라뇨. 아니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수학 시험지 푸시면 다 맞을 자신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면 지금 곤란합니다. 초등학교 수학 시험지 풀면 다 맞을 자신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수능 시험지가 그 정도 느낌이죠. 왜냐하면 저는 수능을 14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좀다 못 맞을 것 같아 도망갔는데 이렇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현장감을 갖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여느 강사가 그렇듯 수능 문제가 시중에 이제 배포가 되자마자 받아서 풀어보고 느낀 소감이랑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 지금 여기 보통 예비고 삼 학부모님들 아니실까요? 그죠? 이 수능이 어땠는지가 사실 뭐가 중요해요.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작년 설명회 할 때요. 아마 내년 수능 이럴 것 같아. 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빗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측이라는 건 항상 빗나가고 특히 올해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6편 끝나고 한 번 판이 확 뒤집혔잖아요. 이런 일이 내년이라고 없으려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 보겠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시작해도 되죠? 저 조금만 말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 장만 넘겨보시면 볼게요. 간단하게 수능 예상 등급 컷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저 잠깐 보겠습니다. 수능이 몇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 어차피 여기 똑같은 자료 있으니까 저 봐주시면 돼요. 수능이 몇 문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수능 수학 몇 문제게요? 30문제 정답. 네, 30문제예요. 30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번에서 22번까지 그리고 그 이후 8문제로 분리 구성이 되어 있죠. 1번에서 22번까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수원수투 공통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문제가 이제 선택 영역으로 갈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22문제 플러스 8문제 구조인데 뒤에 8문제가 선택이고요. 어느 과목에서 선택을 할까요? 미적분 확동 기하예요. 어, 지금까지는 제가 분석할 때도 늘 그랬고 우리 이거 잠깐만 볼게요. 공통 영역 22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으로 보고요. 나머지 8문제는 학생마다 다른 시험지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확통을 선택해서 유리했다. 뭐 미적분을 선택해서 유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평가원에서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표준 점수 가산 감산도 했었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단원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통의 힘을 줬었던 게 지금까지 기조였다면 이번 수능에서 뚜껑을 열었는데 공통이 아니라 어디가 어려운지 들으셨죠? 자, 우리 잠깐 볼게요. 작년 수능 왼쪽 위에가 작년 수능 등급 컷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이번 수능 등급 컷인데요. 확통 기하 1등급 컷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미적분 1등급 컷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세요. 다 올라가는데 미적분만 떨어졌죠. 이거 우리 1차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적이 어려웠다 이거예요. 공통 문제는 반대로 쉬웠다 이겁니다. 확통기하 선택한 애들이 공통 점수는 올라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공통 문제가 더 쉬워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풀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적분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고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저 잠깐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 시험 30문제를 보는데 시간은 몇 분 주어지는지는 알고 계시죠? 몇 분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분이 주어져요. 100분이. 100분 동안 이제 30문제를 푸는데 지금까지는 공통 영역 1번에서 몇 번까지였죠? 22번까지를 푸는데 70분을 투자하는 걸 기본 국룰로 삼았었어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시킬 때 너희 1번에서 22번까지 푸는데 70분 정도 잡고 풀어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30분 동안 미적분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미적분만 강의하기 때문에 확통기하는 모르겠고요. 미적분 30분이면 충분하다 마인드였어요. 물론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28번 객관식 자리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간 없어서 뭐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미적분 30분 정도 투자하면 충분해라고 했었는데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절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시험이었어요. 미적분이 계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공통에 비해서 시간 투자가 거의 공통량 반반 정도 시간 투자된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공통으로 55분에서 60분 안에 해결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미적분에 최소 40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이것도 내년 수능이 그럴 거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번 수능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불수능 맞아요. 그러니까 불수능이 사실 이제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6평에 비해서는 쉬웠고요. 9평에 비해서는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고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느꼈거든요. 9평이 아주 쉬웠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고3을 종강을 한 70명 정도로 종강을 했는데 그중에 100점, 96점이 거의 20명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9평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역 애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92점, 88점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1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현역들이 초고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시험이 절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이 쉬움으로써 어떤 여파가 있었냐면 9평 끝나고 수능까지 2달 남잖아요. 그동안 이제 시중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걔네가 이제 예측을 수능이 쉽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들이 모 재종반 같은 경우는 한 반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에요. 그럼 한 7, 80명 정도가 96점 이상이 나오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애들이 굉장히 쉬운 시험에 절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수능 시험장 들어갔어요. 근데 이따 국어 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1교시는 국어거든요, 수능이. 근데 느낌이 세야죠.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 넘어가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2달 동안 시간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30분씩 남았던 시험을 2달 동안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서 이제 망가지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지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1번에서 21번까지 이번 수능 막힐 거 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럼 자, 우리 지금 우리 수험생으로 빙의 한번 해볼게요. 100분이 가고 있고요. 내가 1번에서 21번까지 무리 없이 한 50분 걸려서 풀었어요. 그리고 22번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22번이 이번에 우리 제가 그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제. 변별력 문제였는데 제가 풀기도 어려웠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겠는데가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의대 노리고 있고 스카이 노리고 있고 96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22번이 만약에 안 풀린 상태에서 넘어가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맞는 연습만 했던 친구가 그러면 미적분 풀다가도 계속 머리 한켠에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장에서는 애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못 넘깁니다. 근데 하나 더 50분 남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미적분 뒤에 8문제 남아 있는데 보통 미적분 30분이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몇 분 정도가 남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 한 22번 이 킬러에 20분 정도는 쏟아도 되겠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25분, 30분 남기고. 보통 그거면 이제 충분하니까. 근데 계산이 엄청 많았죠. 미적분이. 그러니까 26, 27 푸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28, 29, 30을 그냥 통으로 뭐 10분 남았는데 이 세 문제가 남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수능 끝나고 전화 온 친구들에 의하면 28, 29, 30 이 마지막 세 문제가 미적분 준킬러 킬러 자리인데 28번은 객관식이에요. 마지막 두 문제만 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마지막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관식에 손대고 객관식을 찍었다. 근데 이 평권 놈들은 아니고요. 이 수능 출제하신 분들이 정말 똑똑하신 게 뭐냐면 자, 우리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더. 우리 공통 영역 22문제였죠. 객관식 몇 문제냐면 15문제예요.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럼 1, 2, 3, 4, 5번을 보통 몇 문제씩 내야 돼요? 아니 1번으로만 밀고 2번으로만 밀고 이거에 따른 유불리도 생기면 안 돼요. 그럼 공통 영역이 15문제고 보기가 5개면 보통 몇 문제씩 나옵니까? 3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홀수형 기준으로 1번이 5개였어요. 5번은 1개였어요. 그러니까 개수 맞추기도 못하게 했고요. 제가 아까 미적분 마지막 28번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자 다시 우리 계산할게요. 선택 영역 8문제죠. 8문제입니다. 이 중에 객관식 6개, 주관식 2개예요. 그럼 이 객관식 6개 안에서도 보통은 1, 2, 3, 4, 5번을 고루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번 하나를 못 풀었어요. 마지막 객관식을. 그럼 나머지를 계산해서 답 개수가 적은 걸 찍기 마련이에요. 근데 나머지에서 5번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28번에서 5번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 EBS 지금 추정 결과를 보면
답은 2번인데요. 홀수형 기준으로 5번 찍은 애들이 30%가 넘어요. 답을 찍은 애들 10몇 %예요. 그러니까 찍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시간 이제 모자라서 28번 찍은 애들은 뭐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풀어서 맞은 애들이 대부분인 거죠. 틈새 자랑 하나 하면 지금까지 한 30 몇 명 정도 연락이 왔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1등급이에요. 저는 올해 약간 대박난 케이스인데 96, 100점 굉장히 많고 92, 93점 뭐 이상한 점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홀수 점수는 좀 이상한 겁니다. 3점짜리를 틀린 거니까. 4점짜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어찌됐건 정리하면요. 말이 많은데 정리하면요. 시간 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1번에서 22번까지 푸는데 70분씩 투자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난이도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55에서 45분, 55에서 45분 정도 또는 뭐 많이 잡아도 60분 정도 안에 공통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걸 겨울방학 때 저는 제가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로만 실전 모의고사 반을 운영을 할 건데 일요일 오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9회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안 아이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너네 공통 영역 1번에서 22번까지 시간 관리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보통의 킬러 상황은 이렇고 너희가 수능장에선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되고 1, 2학년 때는 이렇게 풀었지만 3학년 때는 이런 발상을 떠올려야 돼. 이걸 연습하는 수업을 12월 말부터 열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조만간 아마 간담회 자리가 있을 거예요. 말이 좀 많죠 제가. 잠깐 숨 좀 돌릴까요? 제가 했던 얘기 어차피 기억에 다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한번 정리할게요. 수능 몇 문제 본다고요? 30문제? 공통 영역 몇 문제라고요? 22문제, 나머지 8문제. 지금까지는 공통이 어려웠을까요? 선택이 어려웠을까요? 공통이 어려운데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래서 미적분이 어렵기 때문에 미적분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짜잘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정규반을 이제 입반하시길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미적분을 못 들은 상태에서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지금 저도 오늘 끝나고 지금 2학년 수업인데 기말 시험범위 언제 끝나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12월 한 15일 정도는 보통 끝나요. 그러면 3학년 개강은 보통 12월 말에 하니까 2주 정도 뜨거든요. 이동안 아이들 뭐 해야 될까요? 수원수투 할 시간 아니에요. 무조건 미적분 1회독 하셔야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다? 현우진 시발점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고요. 실력이 되어 있다 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야 제 수업 따라오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요. 애들 수학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겨울방학인 거 아시죠? 당연히 마지막 겨울방학이어야 해요. 근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엄매 선택한 친구들 죄송합니다. 문법 다 마무리 해야 되는 시기고요. 영어 지금까지 1등급 안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좀 큰일 난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영어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탐도 이제 빨리 노선 정해야죠. 뭐 할지. 뭐 과탐 선생님들이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화지가 좀 베스트 선택지라고 보는데 화지나 물지가 나중에 간담회 때 시간 될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이번 방학에 굉장히 바쁠 건데요. 개강 전에 미적분 1회독 하고 와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셨죠? 네. 표준 점수 계산하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미적분 선택자가 있고요. 기하 선택자가 있고 확통 선택자가 있을 거예요. 미적분이랑 확통이 이제 주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미적분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 영역이 1번에서 22번 74점이거든요. 100점 중에. 그 점수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적분 선택한 사람들이 점수 분포를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확통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 점수도 표현을 해요. 제가 좀 약간 기형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약간 차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실이 이래요. 현실은 더 심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미적분 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적분 점수가 이번 수능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엄청 어려웠죠. 미적분이. 그 미적분 성적 분포가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확통은 좀 상대적으로 쉬웠으니까 확통 점수가 이랬다고 볼게요. 이게 길이가 다릅니다. 일단 74점 만점, 26점 만점이니까 길이도 다른데 이걸 잘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겹쳐요. 그래프를 겹치면 요 녀석이 대략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려지겠죠. 얘도 이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요 차이 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간극만큼 가산을 해주고 감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니네 공통은 꽤 하는 녀석들인데 미적분 점수가 낮네 이만큼? 그럼 이만큼 가산점 줄게 이거예요. 표준 점수 계산하는 거 이해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안 보이시죠 칠판이 지금? 네, 제가 어깨가 너무 넓어가지고 안 보일 텐데. 이거 봐봐요. 확통 선택자들 확통 점수가 높잖아요. 그럼 확통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만큼 감산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선택 과목에서 유리했으니까.
그럼 봐봐요. 보통 아주 이상 세계에서 미적분 확통 선택자들이 공통 점수가 똑같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미적분이 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실을 까고 보면 얘네가 공통 점수가 더 높기도 하고, 그죠? 그럼 이 간격을 없애야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그럼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 점수를 뒤로 끌고 와서 이 간격을 없애면 되죠. 확통 점수를 끌고 와서 간격을 없애면 돼요. 그럼 확통을 어렵게 내면 돼요.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안 그래도 수학 싫다고 확통으로 도망간 친구들 확통 더 어렵게 낸다고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얘네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얘네를 건드려야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을 없애려면 쉽게 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기조였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들아 너희 미적분이 어려운 시대는 끝났어.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미적분을 2학년 2학기 여름방학까지도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최근에 3학년 올라갈 때부터 해도 충분해 분위기였는데 이번 수능 때 보기 좋게 뒤집어 까놓은 거예요. 대놓고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금 미적분이 84점이 뜨고 있는데 추정이고 82에서 84를 보고 있거든요. 확통이랑 10점 차이 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네, 이거는 표준 점수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수학을 좀 잘하는데도 시간 투자 부담돼서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할 거야. 이건 이제 독입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표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점, 6점은 이득을 볼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면 학교 하나 레벨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똑같은 동점수에도 미적분 애들이 표점이 아주 높을 거라는 거 계산하는 과정 이해하시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수능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넘어가면서 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벌써 거의 다 썼거든요. 네. 오답률 베스트 좀 볼게요. 가장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시험인 수능만 놓고 보면요.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뭐예요? 자, 제일 오른쪽 보시면 돼요. 2024 수능.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 다 수투미적분이네요. 그죠? 공교롭게도. 수원이 어려운 시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올해도 이제 제 이름 단 모의고사 자체로 만들고 있는데 20회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원 만드는 게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원은 약간 그런 거예요. 특히 도형에서 어렵게 내기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죠? 아, 무슨 냄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샤워를 할 때 우리가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럼 좀 따뜻하게 해야지 하고 조금 돌리잖아요. 수도꼭지를. 그리고 갑자기 용암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무 뜨겁다고 조금 돌리면 갑자기 얼음물 나오고. 그러니까 수원 난이도 조절이 그래요.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하면 애들이 막 죽어버리고요. 조금만 쉽게 해도 너무 쉽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트렌드였던 문제의 형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수원은 단원별로.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계속 비슷한 것만 냈으니까. 그걸 이제 다 안 냈어요. 체감 난이도 낮추겠다고. 킬러 없애겠다고. 그리고 이미 데이터가 쌓인 문제들은 당연히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 근데 이걸 이제 스킬이라고 불러요. 스킬이라고 부르면서 스킬 통하는 문제 안 낼 거야 하면서 교과서적인 문제들만 내다 보니까 당연히 수원 변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수투는 얘네들이 쉽게 내도 애들이 못해요.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은 그렇게 단기간에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수능 분위기가 한 문제에선 한 개만 물어봐요. 많이 양보해도 두 개. 그러니까 융합적인 문제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수학은 적어도 한 문제에서 한 단원 한 개념만 물어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문제가 좀 융합이 돼야 되는데 융합하기 좋은 단원이 이제 수원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변별력 내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아무래도 수투랑 미적분이 킥이지 않을까. 특히 미적분이 킥이지 않을까. 저 오답률 보세요. 98.5%가 뭐예요? 이 정답률이 1.5%가 말이 됩니까? 이거 뭐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전 맞았어요. 근데 거의 맞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수트는 아무리 공부해도 추론 능력이 좀 늘기가 어렵다. 요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년 동안 수트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넘어가면서 얘기할게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결국 구체적으로 어느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EBS에서 발표한 자료랑 좀 다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단원 구성이 좀 달라서 그냥 제 생각엔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 8문항 중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 한 문제 나왔잖아요. 등한시하긴 좀 그래요. 저 29번이 등비급수 문제였는데 최근에 전화 온 학생도 한 문제 틀렸는데 너 어디 뭐 틀렸냐 그랬더니 보통 그럼 몇 번 틀려야 돼요? 22번 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적분 킬러가 28번이었거든요. 꽤 어려웠어요. 28번 틀려야 되잖아요. 29번 틀렸대요. 29번 왜 틀렸냐면 29번 자리가 요즘에 계산이 많은 문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아이들이 이제 시간 관리 좀 효과적으로 한 친구들은 29번을 빼놓고 풀어요. 30번 29번보다 훨씬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기서 이제 계산량이 많은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수능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수능 시험지를 봤을 때 음, 수능 시험지만의 그 맛이 있었어요. 매력이. 그러니까 눈 감고 야 이거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섞어 놔서 맞춰봐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었거든요. 문제들이 좀 아름다웠고 발상을 요하고. 근데 지금은 저 맞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수능 시험지가 맞아 싶을 정도로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 공부하시는 친구들,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2월, 1월, 2월 동안 너 미적분 아무리 잘해도 건방 떨지 말고 센 풀어 이러거든요. 아마 이번 겨울에 계산 연습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안 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점, 96점을 안 놓쳤어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착실하게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단원 구성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EBS 연계 결과입니다. 이것도 뭐 보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EBS 연계됐다고 하는 문제들 초반에 많이 몰려있죠. 이거 기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EBS 안 봐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50% 연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연계를 그렇게 못 느낀 건 아니지만 효과적이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강사랑 좀 얘기가 다른데 EBS 자료 뭐 열심히 봐라. 근데 제가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다 따로 챙겨주기 때문에 EBS 연계 자료를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 지금 빨리 끝내라고 눈치 주고 있어서. 자, 이제 어머님들도 우리 수학 공부할 때가 왔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봐봐요. 숨 한번 깊게 쉬시고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3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이번 수능 22번 문제입니다. 풀 수 있냐고 묻는 건 아니고 문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fx가 3차 함수예요. 최고점 계수가 1은 3차 함수고 주어진 박스 안에 조건이 중요한데 fk-1, fk 플러스 자 k-1이랑 k 플러스 1은 몇 차이 날까요? 3이요? 잠깐만요. 2 차이 날 거예요. k-1에 2 더하면 k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발문 자체가 이겁니다. 이만큼 차이 나는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만큼 차이 나는 두 지점에서 함수값의 곱이 음수다, 이런 조건이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왼쪽 볼게요. 왼쪽 위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료에 돼 있어요. fx가 몇 차 함수일까요, 이거? 오, 공부 잘하셨나 봐요. 4차 함수예요. 그럼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나올까요? 3차 함수 나와요. 정답이에요. 이 정도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조건 박스 안에 조건 볼게요. 박스 안에 f 프라임 m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요. f 다시 m 적혀 있잖아요. f 다시는 3차예요. 미분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의 1 차이 날 때의 함수값의 곱입니다. 3차 함수 입장에서 1 차이 날 때 함수값의 곱이 0 이하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다시 오른쪽 수능 문제 볼게요. 3차 함수의 2 차이 날 때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 다시 왼쪽 볼게요. 3차 함수의 1 차이 나는 함수값의 곱이 0 이하다. 이거 제가 원래 작년 같았으면 제목을 적중 사례라고 적어요. 근데 지금 적중 사례라고 적으면 신고당해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읽으면 수능이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웃고 넘어갈 일 아니에요. 언제 수업 자료라고요? 10월 1주차 수능 한 달 전. 거의 유사합니다. 밑에도 보면 뭐 아시는 분은 보이겠지만 조금 더 어렵게 꽈놨지만 느낌이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요. 저희 아이들 22번 되게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진명여고 여학생도 어제 그 수능 당일날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봤어? 선생님 하나 틀렸어요. 뭐 틀렸어? 28번 틀렸대요. 야, 22번 맞았냐? 정답률 1%인데? 뭐라고 할게요? 그거 우리 많이 푼 문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카르텔인가? 어, 저 강사 이상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수능 말고 작년 수능 22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김정래 모의고사에 있었거든요. 4회차에. 이게 그냥 제가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구평이 시험지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리고 EBS에서 올해 뭐에 중점적으로 고민했는지 보면 사실 출제진들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느낌이 오는 게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 이거 집중해서 봐야 되겠는데? 이 문제들 구평에서 영감받아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이게 수능에 이렇게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아이들이 수능장 들어가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못 풀었던 자리, 내가 원래 못 푸는 문항 번호가 있는 자리에서 한 문제라도 풀면 대학이 완전 뛰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노리고 계속 밤새서 문제 만들어요. 수능 예측해서. 이거 단편적인 예고 22번만 가지고 온 거예요. 22번만이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1시간 주면 비슷한 문제 나왔던 거 10문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믿으셔도 좋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해는 적중한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연락 온 친구들 중에 구체적으로 올해 점수가 어떻게 뛰었는지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사실 데이터 없이 말로만 말하면 이거 뭐 장사꾼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성적 향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일어난 친구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올해 아이들입니다. 다. 일어난 친구들만 가지고 온 거고 처음부터 저희 반 원래 좀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처음부터 92, 96, 100점인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다 안 가지고 왔고요. 3월 여기 혹시 고3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죠. 주변에서 어머님들이 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야,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가 네 수능 점수래. 맞냐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상관없는 점수고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점수에 제발 이제 목숨 걸지 말고 거기에서 수능 점수는 완전한 괴리감을 느끼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부럽죠, 쟤네. 뭘 부러워요. 100점이 아닌데. 100점 맞아야죠, 우리 애들이. 그죠? 그래서 96점, 100점 맞은 친구들 리스트도 이제 취합이 다 되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꼭 명심하셔야 될 거. 고3 된다고 아이들이 이제 건방 많이 떨어요. 특히 강서 목동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큰데 지금 시기에는 수투할 시기입니다. 네, 미적분 할 시기가 아니에요. 미적분은 겨울방학부터 뿌리 뽑으면 되고요. 기말고사 12월 15일쯤 끝나면 꼭 1회독 하고 수능 수업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발 당부드릴게요. 수학 주일회 수업 넣지 마세요. 수학 주일회 수업 넣으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볼게요. 수원 수투는 우리 주 몇 회 다녔어요? 지금까지 애들 수학 주 몇 회 다녔죠? 2회 다녔어요. 뭐 잘했으면 그래서 잘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도 안 되죠. 더 해야 되잖아요. 미적분은 내용이 수원 수투보다 저는 1.5배, 2배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 1회 시킨다고요? 저는 이 수능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3학년 되면 다 수학 수업을 주 1회로 돌리는데 문제 있다고 봐요. 왜? 훨씬 어려운 거고 훨씬 할 것도 많고 훨씬 준킬러 킬러 문제를 다룰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 1회로 돌려?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6월 지나고 다시 찾아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6개월 만에 와서 왜? 저 6평 점수가 이상해요. 울면서. 그러니까 제발 1년 동안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주 2회 이상은 보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공부할 시간 보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적분 공부할 때요. 우리 친구들 특히 강서 애들이 그런 경향이 좀 큰데 킬러 공문이 쫓기 바빠요. 이상한 가오가 있어서요. 2등급, 3등급이어도 킬러만 주구장창 풉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이 대비가 될 거면 강서 애들 재수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12월 말부터 미적분 공부할 때는요. 네가 1등급이든 3등급이든 상관없는데 제발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킬러를 풀 수 있는 친구들 물론 저희 반에도 많아요. 미적분 3번, 4번 한 친구들 많은데 걔네도 기초부터 공부할 마지막 시기라고 봐요.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해서 1학기 내에 미적분 다 끝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반은 좀 커리큘럼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고요? 위얼드가 아니고요. 좋은데요. 12월 말에 시작해서 보통 수투는 6주 과정으로 제가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미적분이 커버가 안 돼서 미적분은 저는 12주로 잡아요. 그래서 12월 말에 시작하면 3월 말에 진도가 끝납니다. 끝나고 휴강 없이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 반에 내신 노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신 1점대 초반인 애들이 꽤 많기 때문에 걔네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내신 대비하고 그리고 내신 휴강하냐? 저는 내신 휴강을 안 해요. 내신 휴강 일주일, 그러니까 보통 막 3주 4주 하거든요. 고3 되면. 안 하고 딱 일주일 고1 고2 직벌 시간만 확보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능 공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조만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테니 미적분 커리큘럼은 주 2회는 잡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 두세 달 되는 걸 잡아야지 주 1회로 깍깍깍 이렇게 찍먹하는 수업을 해서는 얘들 미적분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나중에 돌아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한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윈터 보내지 마세요. 알겠죠? 윈터. 네, 하나같이 망가져서 와요. 속상해 죽겠어요. 갔다 오면 진도도 안 맞고요. 딱 진도 급하게 빼는 수업이 윈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미적분 그렇게 빨리 완성되는 과목 아니에요. 수원수도 합친 양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깊게 가야 됩니다. 깊게, 천천하게. 말이 많이 길었죠.
제 수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간담회가 있을 거라서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수능을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 뒤에 또 수학 선생님이 또 들어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들으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리였습니다.